한비자의 관계술로 제가 번역을 하겠는데요. 이 한비자의 관계술은 옛날 제왕들도 숨어서 읽었다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좀 잘 들으시면은 이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이 가장 잘하는 말은 그 상대의 마음을 이끌어내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사실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관계술인데 이게 한자의 관계술입니다, 사실은. 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의 말을 조심하라. 이것은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보여준다. 내 마음을 보여주게 되면 내가 그 뒤부터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원하는 스피치의 목적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드라인만 제가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대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대에게 숨길이다. 다시 말해서 그대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모든 게 박식해 보이면 상대는 자신의 이 진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숨기게 된다 이거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얘기했죠. 소종방이라는 이 시인이 자기 제자들이 간직에 나갈 때 항상 말을 잘하는 사람은 간직에 나가서는 말 더듬이처럼 행동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굉장히 어떤 판단력이 좋을 때는 그것을 밖으로 노출시키지 말라 이거죠. 그러게 되면은 상대는 반드시 숨기게 된다. 그럼 세 번째, 그대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대를 기만할 것이다. 좀 사람이 머릿속이 좀 비어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한 것 같으면 상대는 반드시 이용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무의만이 사람 속을 엿볼 수 있는 수단이다. 무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상대를 대하게 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 뜻이겠습니다. 이제 이거 헤드라인이고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혜를 감추면 청명함을 얻고 마음을 보이면 사람을 잃는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자, 여기서 제가 이 한 가지 고사성어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원서판이라는 고사성 아시죠? 신원서판.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니? 당나라에서 이 가거제도를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이 인재들을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무원들을 뽑을 때 기준 4가지를 세웠습니다. 그게 신원서판입니다. 첫 번째, 몸이 신체가 건강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원자죠.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서자. 다시 말해서 이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단할 판자입니다. 어떤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올바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4가지 기준을 보고 이 관리들을 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몸도 건강하고 말씀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수없는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매 순간 늘 보이지 않는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나타낼 줄 아는 스피치와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자, 제목부터가 참 나를 감추고 상대를 움직이는 술.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나를 감추고 상대를 움직여라.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속내를 감춰야 상대의 허를 찌른다. 상대의 속을 알려면 나를 숨겨라. 속마음을 알아도 아는 척 하지 마라. 결정할 때까지 의중을 드러내지 마라. 영리를 건드렸으면 설득은 포기하라. 밝은 눈과 예민한 귀가 새치 혀를 이긴다. 힘을 아껴야 쓰일 곳이 많다. 사람을 믿는 순간 걱정이 시작된다.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들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속내를 감춰야 상대의 허를 찌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선거가 돌아오고 또 자기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해야 내가 제대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은 착각입니다. 또 고사성을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할게요. 무음대종. 가장 작은 소리가 가장 큰 울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하는 이와 같은 이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상대의 속을 알려면 나를 숨겨라.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이 단두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죠. 그죠?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 마지막을 그 단두대에서 죽게끔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글을 잘 쓴 사람은 자기가 잘 쓴 그 글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스피치,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도 역시 그 말 기술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곤혹을 지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큰 권력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결정할 때까지 의중을 드러내지 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자기가 꼭 얻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을 가장 먼저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업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오다를 따기 위해서 자기가 그 하고 있는 영업을 바로 속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영업에 성공이 안 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리를 건드렸으면 설득은 포기하라. 이것은 뭐 높은 배설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자존심을 극하게 훼손을 시켰을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거 뭐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뭐 표 100% 다 얻어야 당선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너도 흠이 있고 나도 흠이 있고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나도 안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하면서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역에서. 쉬운 얘기로 그런 분들은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다음에 밝은 눈과 예민한 귀가 새치 혀를 이긴다. 이 얘기는 뭐니 사실 이 말이 모든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눈이 밝아야 돼요. 그리고 귀가 굉장히 밝아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지만 의원은 의원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자, 힘을 아껴야 쓰일 곳이 많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선거 전략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막 가서 얼굴 다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리더는, 지도자는 신비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른다고 해서 계속 가지 말라 이거죠. 10번 부르면 한 3번, 4번 가는. 사람은 너무 자주 만나면 나를 다 알아버려요. 정말 이 지도자들은 신비주의에 좀 이게 있어야 돼요. 저녁 8시, 9시 지나서 전화가 의원님들한테 오게 되면은 전화는 받으세요. 가지고 첫 번째 묻는 게 어디시냐고 물어볼 거예요. 의원님 시내에 계세요? 그러면
항상 계시면서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밖에 나와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꼭 가야 돼.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럴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서울에 잠깐 나와 있는데 내가 최대한 빨리 가겠다. 그렇게 가면 상대가 굉장히 고마워하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좀 술이 들어가면 이빨 빠진 소리를 많이 하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 친구는 피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지금 서울에 나와 있다 사실. 네? 그래서 다음에 우리 한번 시간 갖자. 네? 이런 식으로 피할 줄 알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힘을 아껴야 쓰일 것이 많다는 제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믿는 순간 걱정이 시작된다. 그죠? 이 말 이해가 되죠? 나를 감추고 상대를 움직이는 술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로애락을 겉으로 드러내지 마라. 이거 한번 의원님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희로애락을 겉으로 드러내지 마라.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는 것이다. 가장 영리해야 자신이다. 배짱을 무기로 삼아야 승부를 낼 수 있다. 지혜가 있어도 자신의 눈썹을 이룰 수 없다. 의심을 신뢰로 돌리고 높은 산이 있어야 천리의 계획을 내려다볼 수 있다. 자기가 싫어야 강한 사람이다.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건 내용을 맞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선거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왜 인간관계수를 스피치 시간에 얘기를 하느냐? 사실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스피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음성이 좋고 스피치의 기법과 스피치의 기본 원칙을 잘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속내, 인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스피치는 공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수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서 뭐라고 그러죠? 강한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동의하시죠? 우리 의원님들 이게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다루는 법은 스피치 기술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은요 뭐냐? 사람의 가슴 속에 이상을 심어줄 줄 알아요.